두 번째 강연으로 우리 힉스 입자의 발견, 진공은 무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박인규 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힉스 입자 얘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기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힉스 입자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저는 뭐 때문에 과학을 했냐면 블랙홀이라는 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과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대학 가서 보니까 블랙홀이라는 게 쉬운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저랑 비슷할 거예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매체를 통해서 힉스 입자 얘기를 들었을 텐데 힉스 입자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뭔지는 모르죠? 한번 대답해 보시죠. 잘 아세요? 잘 아세요? 예. 오늘 그러면 저한테 30분이 주어졌는데 30분 동안 제가 힉스 입자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우리 초등학생 학생들도 저기 있는데 엄마한테 엄마 힉스 입자 뭔지 알아? 아빠 뭔지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엄마 아빠도 놀려주시고요. 형도 놀려주시고 그럴 수 있어요. 자, 오늘 힉스 입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제목을 잡은 건 다음과 같아요. 레이저는 없네요. 보면 진공은 무로 채워져 있지 않다. 여기서 한자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없을 무자 알죠? 예. 진공이 뭐예요? 진공. 좀 이따 설명드리는데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 그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무로 채워져 있지 않다. 즉 뭐냐면 아무것도 안 채워져야 진공인데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야지 무인데 사실 거기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공이 아니죠. 오늘 그런 말도 안 되는 패러독스 같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선 첫 번째 한번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정말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먼저 힉스 입자와 노벨상 얘기 좀 하고 그 다음 물리학이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리학자가 될 거니까 오늘 제 강연을 듣고 이 중에서 단 10명의 단 한 명의 물리학자가 탄생하더라도 분명히 그분은 노벨상을 받을 것 같아요. 진공이란 무엇인가 오늘 주제예요. 그 진공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지금 아마 학교에서 안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고등학교의 공통과학에는요 표준 모형이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이전의 학생들 같이 보이는데요. 곧 올라가면 표준 모형 배웁니다. 그래서 표준 모형을 먼저 선행학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힉스 입자의 발견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벌어지는 성대한 만찬이 있어요. 무슨 만찬이냐면요 다음과 같아요. 딱 1,300만 명 초청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 만찬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뭐냐면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노벨상 뱅킷이에요. 노벨상 뱅킷은 뭐냐면 노벨상 수상자들을 모아놓고 스웨덴 국왕과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노벨상 수상자들끼리 저녁을 거대하게 먹는데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을 주겠죠. 제 생각에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은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과학자가 저 노벨 뱅킷에 앉아서 밥을 먹는 날이 곧 올 겁니다. 자, 2013년 올해는 LED가 노벨상을 탔고 2013년에 누가 탔냐면요 두 분이 타셨어요. 영국의 오른쪽에 계신 피터 힉스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벨기에의 프랑스와 앙글레르라는 박사 두 분이 탔습니다. 이 두 분이 왜 노벨상을 탔는지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분은 다음과 같은 입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탑니다. 오늘의 주제인데요 힉스 입자. 이 힉스 입자는 별명이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물질의 질량을 부여한 입자 또는 표준 모형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영국의 수상은 힉스 입자 하도 과학자가 그러니까 듣기 싫어가지고요 나한테 힉스 입자를 5분 만에 설명해 주는 사람한테 상금을 주겠다 7만 달러를 주겠다 했던 소위 쉽게 설명하는 학자한테 상금까지 주는 입자예요. 그 입자는 별명이 신의 입자라 불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레온 레더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원래 책에다가 goddamn particle이라서 빌어먹을 입자. 왜냐하면 설명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책을 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정작 책을 내려고 했더니 dam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dam을 없애니까 뭐가 돼요? god particle이 되죠. 그래서 신의 입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정작 요건 제가 찾은 사실입니다. 제가 문헌을 많이 뒤져보니까 세계 최초로 힉스 입자한테 힉스라고 이름을 부른 사람은 Let's call it 힉스라고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한국인 과학자 벤자민 휘솔이에요. 저분이 이 입자를 힉스 입자라고 부르자고 주장을 했던 첫 번째 인물입니다. 이건 고증된 사실이고 제가 역사적인 고증을 이미 다 웹사이트 찾은 사실입니다. 자, 이 힉스 입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물리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물리학이 뭔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리학은 다음과 같은 학문입니다. 아이고, 이런 학문이에요. 여러분들 저 스크린 뒤에 뭐가 보이죠?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여기 보면 이렇게 뭐가 보이죠? 스크린 뒤에 뭐가 보여요? 손이 보이죠? 그렇지만 저 손의 본질은 뭐죠? 토끼죠. 아이, 쥐인데. 쥐죠, 쥐. 예. 쥐가 점프를 하고 있는데 우연의 일치로 스크린에 지금 손으로 보인 거예요. 바로 물리학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요, 눈에 보이는 현실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현실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놈의 본질이 뭔지, 정말 저 본질이 뭔지를 찾아내는 학문이 바로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진실을 찾는 학문이고요. 우리가 숨겨진 진실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측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오감이 있어요. 뭐 듣기도 있고 냄새 맡기도 있고 맛보기도 있고 만지기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기예요. 왜 그러냐면 나머지는 가서 만져야 돼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맛을 봐야 돼요. 반면에 보기는 멀리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보인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이냐, 이런 명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안 보이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방금 전에 우리 정성문 마술사께서 안 보이는데도 존재한다는 걸 많이 보여주셨죠. 존재하던 것도 없어지고.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사실은 마술과 비슷하게 우리가 왜 안 보이냐를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안 보이냐면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있어요. 너무 작아서. 우리가 개미가 안 보이는 이유는 너무 작아서, 노안이 와서 안 보이는 거고요. 개미가 제가 안 보이는 이유는 제가 너무 커서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크기 스케일이 있고요. 너무 희미해서, 뭐냐면 있긴 있는데 존재하는데 희미해서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또 파장이 달라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KBS 보고 있을 때는 파장이 다른 MBC는 안 보여요. 파장이 달라서. 상호작용이 달라서, 즉 나하고는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물리학은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을 물리학적인 기계를 통해서 보이게 만드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물리학자들이고,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합니다. 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멋진 한자어가 있어요.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라. 보이지 않는 진공에 대한 얘기니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안드로메다 은하 아실 거예요. 우리한테 250만 광년이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제일 가까운 은하예요. 우리한테 이 안드로메다 은하요, 눈에 잘 보일 것 같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안 보여요. 밤하늘에 아마 안드로메다 본 적 없죠? 예. 이게 어느 정도나 크냐면요, 약 거의 뭐 10만 광년에서 20만 광년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250만 년 광년 떨어졌고요.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것은 밤하늘의 사진이에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홍콩의 밤하늘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보이는 저 다이아몬드 불빛이 홍콩 같아요. 자, 저기에다 제가 달을 띄우겠습니다. 저기 달이에요. 제가 한 학생한테만 물어보겠습니다. 안드로메다가 얼마나 클지를 맨 앞에 계신 우리 파란색 옷 입은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안드로메다가 달하고 비교해서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훌륭한 학생을 제가 찍었어요. 원래는 안 보이는 이유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안드로메다가 요만하게 작아서, 저는 이 거짓말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천체만환경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안드로메다를 찍어서 과학 탐구 과제를 내야 되는데 안드로메다를 찍으려면 만원경 큰 거 사야 된다고. 그래서 만원경을 사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거짓말을 했어요. 더 큰 만원경을 사야 된다. 웬걸? 아닙니다. 안드로메다가 안 보이는 이유는요, 흐려서 안 보인 거예요. 안드로메다를 한번 띄워볼게요. 이렇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실질적으로 달의 7배나 커요. 그러니까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안드로메다가 실제로 환하게 빛난다면 이런 밤하늘을 볼 거예요. 정말 뭐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밤하늘이고, 밤하늘이 가득 이런 은하계로 차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상상해도 멋있죠? 다음 문제죠. 이제 힉스 입자로 가기 위해서 다음 퀴즈는 이겁니다. 저기 있는 저 물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물만 딱 보여요. 근데 KBS에서 단 한 대 있는 카메라 있습니다. 뭐냐면 KBS에도 단 한 대 가지고 있는 초고속 카메라가 있어요. 그 카메라로 만약에 저 물의 수면을 찍으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뭐냐면 저 물방울에 가까이 가면 엄청나게 지금 이 순간도 물방울들이 끌어올라서 공기 중으로 튀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물로 내려갑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운 좋게 나가서 공기 중으로 탈출한 놈들 때문에 물의 증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물이 증발돼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공은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투명 박스를 만들고 진공 펌프를 사가지고 공기를 다 뽑아내면 진공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공간이 있고요. 진공 펌프로 다 뽑아내요.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진공이라 불러요. 근데 현대 과학은 여러분들한테 그게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애텀을 다 뽑아내서 진공을 만들더라도 그 안에는 아주 짧은 정말 초고속 카메라로 찍는다면 아주 짧은 시간에 전자와 반전자 또는 입자와 반입자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없어지고를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진공은요, 다른 말로 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입자들로 꽉 찬 거. 정말 신기하죠? 제가 소위 말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진공이라는 건 공간만 있고 아무것도 물질이 없는 공간이라고 방금 전에 얘기해놓고, 그래놓고 동시에 진공이라는 건 전자와 반입자, 그러니까 입자와 반입자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이 안에 사실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보이는 것들을 설명할게요. 방금 안 보이는 것들이고요. 이제 보이는 건 뭐가 있냐면요,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여기 들어있어요. 어디? 우주. 심지어 우리는 절대로 우주선을 타고 나가도 태양계 밖은 못 벗어나가요. 태양계는커녕 우리 아무리 비싼 돈을 내더라도 지구 밖 벗어나기도 힘들어요. 우리 보이는 모든 것들이고요. 심지어 우리 도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과, DNA, 애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은 사실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애텀하고 뭐 양성자 이런 것들인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질. 반면에 물질과 물질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냐면요, 물질과 물질은 만유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기기도 하고 뭐 전자기력이 잡아당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상호작용을 해요. 따라서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과 구성 요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뭐냐면 물질과 상호작용. 물질이 있고요, 그 물질과 물질이 서로 싸우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물질 A와 물질 B가 있고 A와 B가 상호작용하는 것이 자연계의 모든 현상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우주가. 이렇게 단순한 우주를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옛날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사원소설을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사원소설은 엠페도클레스라 그래서 아주 그리스 철학자들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네 개의 원소를 짬뽕하면 다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그거보다 조금 여러분들 지식이 올라가면 저기 아실 거예요. 돌튼의 원자선. 그래서 원자들로 구성됐다고 얘기하죠. 실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제 딸이 만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다니는 딸인데 제가 주기율표 공부를 하라 했더니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뭔지 알죠? 예, 롤 캐릭터들이죠. 자, 모든 지구상의 원소들은 기껏해야 90에서 100개 정도의 원소 주기율판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로 다 만드는 거니까 물질은 굉장히 간단해요. 반면에 상호작용이요, 물질과 물질끼리 상호작용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래요. 뭐냐면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인데 오늘 그 얘기 좀 해볼게요.